그럼 우리는 이어서 책임감 있게 글쓰기를 보겠습니다. 요 책임감 있게 글쓰기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거, 디지털 통신 매체와 관련됩니다. 디지털 통신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좀 신중한 자세로 쓰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뿐 아니라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지. 알아두기. 글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 글쓰기,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 화법뿐 아니라 작문도 지금 사회적 상호작용, 즉 소통의 수단,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는 발전한다. 글쓰기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중요한 통로다. 하나의 글에 담긴 내용은 그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 왜곡, 그 다음에 하나가 축소. 과장, 왜곡, 축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을 인용해 올 때는 출처를 밝히고, 이게 핵심이야. 매체와 글쓰기. 기존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성격이 강했기에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글쓰기는 특정 전문가만 하는 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가 발달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디지털 통신 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누구나 쉽게 매체를 통한 글쓰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글쓰기에는 누리소통망의 글쓰기,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쓰기, 블로그 게시판에 글 올리기 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 매체하면 결국에는 파급 효과거든. 파급 효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한 책임감 있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책임감 있게 글쓰기. 여기 어려운 거 아니라 그냥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뭐로 시작해? 구체적 사례로 시작하는 거야.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건 다행인지 안 좋은 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 이제 엄청나게 바쁜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과제인 진로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윤서는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진로탐구 보고서를 입력해 보았다. 윤서가 자판을 누르자마자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하였다. 윤서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 어느 하나를 베껴도, 여기가 문제인 거지.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다. 이제 베낀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봅니다. 본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윤서의 사례야.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의식. 첫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 글쓰기 윤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글쓰기 윤리란, 그래서 이제 글쓰기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글쓰기 윤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겠네요.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 일단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과장, 축소, 왜곡, 요걸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지금 거짓, 과장,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를 위반한 행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리소통망을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린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억해야죠. 지금 앞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은 건데, 그것에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지. 구체적 사례.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더욱더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를 지키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하는 것,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도 어디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 위반이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쓰기윤리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죠?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나와야 돼? 다음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사회적 차원.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이야. 그래서 먼저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거. 그래서 지금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는 거와 그 다음에 출처. 일단 인용하면 무조건 출처가 중요한 거니까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사회적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기서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피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명작인 무기여 자리거라의 결말을 47가지나 써보고 나서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뭐라는 거야?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거야. 그리고 영국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지금 두 가지죠.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의 사례를 통해서 글쓰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그러니 함부로 베끼면 어떻게 했어요? 내 걸 저렇게 그대로 베꼈네. 난 더 이상 쓰고 싶지,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표절이다. 결국 이 표절은 뭘 지키지 않는 것? 표절은 뭘 지키지 않는 것? 사회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요거는 조금 그래. 왜냐면 이제 영혼이 깃들었다. 이제 비유적 표현이지 뭐. 어쨌든 표절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이거 이제 서류적 표현이죠. 뭐가 달콤하다는 거야? 표절이. 왜? 창작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얘기했어? 얼마나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남의 거 베끼면 얼마나 손쉬워.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절한 거는 훔친 물건하고 똑같다. 이제 비교해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에 해당하는 사례,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죠. 하나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사회가 신뢰가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 그뿐 아니라 세 번째인 거네. 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된 의사결정과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쓰기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쓰기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이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와 관련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와 관련되는 내용인 거죠.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이제 이거야. 물론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도 우리가 쓰기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그 부문은 바로 인터넷 매체,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 더욱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쓰기윤리, 책임감을 갖고 쓰는 것. 그럴 때 요 개인적 차원에서 쓰기윤리를 위반한 사례,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 어떠한 자세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넘어갑니다. 학습활동. 그래서 1번에다가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목표 1번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세요. 지금 목표 1번을 보시면 이게 각각의 사례잖아. 그래서 어떤 거를 위반했는지 첫 번째 것부터. 위에 대한 사실 알고도 실험 결과 조작이죠. 실험 결과 조작이니까 어디야? 실험 결과 조작은 개인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유명 작가인 땡땡땡은 작가가 쓰는 소설 일부를 그대로 베낀 건 사회적 차원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 땡땡땡은 학교 누리를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친구들의 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친구들의 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담아 댓글을 썼다. 여기서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네요. 밑에 예시 답안을 볼게요. 출처를 밝히지, 가부터 실험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인 거고, 나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꼈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이 되는 거고, 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제 진실하게 썼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쓰기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내용 볼게요. 2번에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이건 이제 개인적 차원이 되겠고,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게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사회적 차원이 되겠네요.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얘도 사회적 차원. 그 다음에 보고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했는가? 이건 개인적 차원. 실험, 관찰, 조사, 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얘도 개인적 차원. 수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얘도 개인적 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기도 개인적 차원. 이렇게 지금 위에서 쓰기 윤리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서 봤으니까 지금 그거에 맞춰서도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